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천천히 흩날리며 땅을 덮었어요. 유나는 담요를 들고 회장을 정원으로 모셨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곳 풍경이 참 고요하네요. 유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예전엔 이런 걸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 회장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손등엔 세월이 만들어낸 굵은 주름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손을 덮은 유나의 손은 따뜻했죠. 유나는 그를 위해 직접 끓인 대추차를 내밀었어요. 몸이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회장은 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자네는 묘하게 익숙한 향기를 지녔어. 그 말에 유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저릿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 할머니도 차향을 좋아하셨어요. 회장은 한 모금 마시고는 멀리 떨어진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나도 옛날엔 사랑이라는 걸 믿었네. 하지만 그땐 너무 젊었고 세상이 냉정했지. 지금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회장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 말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군. 유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집에 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가 단순한 회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 보였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회장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해가 저물 무렵 유나는 그를 방으로 돌려보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어요. 그녀의 걸음 뒤로 낙엽이 사뿐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원에는 아직 따뜻한 대추차 향이 남아 있었죠. 밤이 깊었어요. 저택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회장의 방 앞에서 약을 들고 서 있었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회장은 침대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진, 유나의 할머니의 사진이었죠. 회장의 눈빛은 아득했어요. 그는 혼잣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땐 정말 어렸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약을 내밀었어요. 이제 주무셔야 해요. 회장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유나 씨, 내 질문 하나만 받아주겠소? 네, 말씀하세요. 자네는 혹시 나를 원망하지 않소? 이렇게 늙은 사람 옆에서 젊음을 버리는 게 후회되지 않소?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이유라?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유나는 다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숨 쉬세요. 곧 의사를 부를게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네. 잠깐만 자네 얼굴을 좀 보게. 그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이상하네. 수진이도 마지막에 이렇게 내 손을 잡았었지.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회장님, 사실 저는 수진의 손녀예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어요. 회장의 눈이 크게 떴어요. 놀람, 그리고 이해의 빛이 차례로 번졌죠. 그렇다면 자네가 그녀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용서했다고 꼭 전해달라고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내게 온 것이군. 수진이의 용서가 자네를 통해 왔구나.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어요. 회장은 마지막 힘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죠. 고맙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구나. 그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정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의 약속, 이제 다 지켰어요. 창밖에서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남은 건 빗물의 향기와 함께 남은 따뜻한 손끝의 온기뿐이었어요. 며칠 후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기계음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죠. 유나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회장님의 책상 서랍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그 안에는 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나 씨,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네. 자네가 내 옆에 있어 준 덕분에 나는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그리고 이제야 알겠네. 진심은 세월보다 강하다는 것을. 편지의 끝에는 작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수진에게 전해주게. 나는 늦었지만 결국 용서를 받았다고.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 순간 침대 위의 회장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녀는 급히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예요. 유나예요.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죠. 고맙네, 수진이의 손녀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숨이 잦아들고 기계음이 조용히 멈췄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한 세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눈물이었죠.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남긴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 뒤 한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가족들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회장께서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모두의 눈이 멈췄어요. 단 유나 씨에게는 한 가지 유품을 남기셨습니다. 수진이의 오르골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장남이 불쾌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오르골이라 그게 무슨 의미야? 유나는 조용히 손에 쥔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나무로 된 오르골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손잡이를 돌리자 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 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어요. 유나야, 사랑은 돈보다 오래 남는단다. 내가 내게 그걸 가르쳐 줬어. 고맙다. 그리고 수진에게 이제 괜찮다고 전해다오. 유나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으니 음악 소리가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마음속에 스며들었죠.
주변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요. 저분은 결국 사랑을 지켰네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회장의 집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몇 달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고 하늘은 맑았어요. 유나는 흰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언덕 위의 묘를 찾았어요. 묘비에는 한태곤 1939-2024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죠. 바람이 불어 백합잎이 흔들렸어요.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니 할머니의 그 사람. 이제야 말할게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당신을 용서한 것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평화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이제야 이해했어요. 용서란 누군가의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거라는 거리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딘가에서 오르골의 멜로디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죠. 유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가요,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어요. 언덕 위에 남은 건 백합의 향기와 봄 햇살에 반짝이는 오르골의 은빛 빛깔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유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평범한 간호사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바람이 불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유나야 고맙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